동물간호학개론 7번째 주, 지난주에 이어서 신체 검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통적 접근을 통한 신체 검사, 지난 시간에는 머리, 눈, 구강, 코, 귀, 경부, 그리고 임파절과 피하 종계,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는 흉부, 복부, 외부 생식기계, 근골격계,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부에 대한 신체 검사입니다. 흉강을 촉진하여 골절된 늑골, 선천적 기형, 피하기종, 응어리 등을 검사한다. 피하기종은 뭐냐면 피부 밑에 공기가 차가지고 생기는 것 같다 피하기종이라 그래요. 심박수는 우리 TPR 배우셨죠? 템퍼레이처, 펄스, 호흡수 했는데 심박수 우리 대퇴정맥에서 동맥에서도 잴 수 있지만은 심장에서 직접 잴 수도 있어요. 제4에서 6번 늑골 간을 청진한다. 청진하니까 청진기 필요하겠죠. 청진은 동물이 얌전한 상태에서 조용한 방에서 해야 한다. 환자는 검사 도중에 세워놓는 게 심박 청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폐음 청진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말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폐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흉강, 가슴 부위를 9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를 차례차례 청진기를 대서 청진한다 이 소리예요. 타진은 손가락이나 타진봉을 이용해서 흉벽의 여러 곳을 같은 힘으로 빠르게 톡톡 침으로써 나는 공명음으로써 검사한다. 흉부 검사하는 것 전체적인 아웃라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얘기 듣고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 시에 유용하게 쓰이는 청진기입니다. 청진할 수 있는 청진기. 청진기는 헤드셋, 연결관, 그리고 청진판으로 되는데요. 청진판은 또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벨, 그리고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다이아플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청진판을 벨과 다이아플램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 청진기를 가지고 장운동음이라든지 심장음, 폐음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흉부 신체 검사하다 보니까 폐음과 심장의 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고요. 이 청진기는 어떤 소리를 모아서 직접 귀로 듣는 그런 적인데요. 초창기 청진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종이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가지고 환자 몸에다 대고선 들었다 그래요. 폐는 흉강 안에, 갈비뼈로 쌓여 있는 흉강 안에 들어 있고요. 좌우로 되어 있는데 좌우에 폐 옆들이 또 조각조각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마다 폐 옆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개의 폐는 좌측으로는 크라니알 옆, 전엽과 후엽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엽에는 또 약간 밑에 그림 보시면은 약간 금만 가 있죠. 그랬고 완전히 나눠진 건 아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나눠진 것처럼 보여갖고 크라니알 롭에 크라니알 파트가 있고 카우달 파트 있고요. 반면에 우엽은 네 조각으로 돼 있어요. 크라니알, 전엽, 중간엽, 후엽, 그리고 액세서리 옆 이렇게 네 개로 돼 있어. 총 개의 폐엽은 7개 정도 되죠. 여기에 폐에
전체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갈비뼈에 크게 보이시죠? 그 우측, 그 좌측엽이에요. 좌측엽이다 보니까 좌엽의 전엽과 중간엽, 후엽. 여기서는 크라니알 카우달 파트를 갖다가 중간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넓게 펴져 있다 보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9군데로 그 흉곽을 9조각으로 낸 다음에 가상의 선을 긋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엽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왼쪽 윗그림이죠. 기관지로 좌우 기관지로 갈라졌다가 그걸 갖다가 기관 1차 분지라 그러는데 아까 폐엽 좌측의 폐엽은 3개, 우측의 폐엽은 액세서리 엽까지 4개라는데 이게 또 제2차 그 가지로 갈라져요. 그 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느 그 엽에 염증이 있어서 아니면 물이 차서 아니면 그 뭐 이물질이 막혀서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런 것을 청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갖다가 우리가 청진기로 들어보는 겁니다. 그 청진기를 통해서 폐의 그 소리를 듣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그 정상 호흡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눈 감고서 자기가 숨 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쉴 때, 들이마실 때, 이게 정상 소리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강을 9구분으로 나눈 다음에 각 그 폐엽에서 그 정상 소리가 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청진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그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에 그 동물 간호학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거고요. 혹시 그 소리가 스트라이더가라든지 크라클 사운드라든지 론치 사운드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어요. 청진기를 가지고 그 우리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 맥박수, 심박수도 그 쿵딱쿵딱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뛰는 소리 우리 심박 TPR 할 때 바로 심박수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적인 그 심장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개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로 돼 있어요. 좌우로.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네 개의 그 챔버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우리 밸브가 있어요. 밸브 이렇게 밸브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유체가 어떤 관을 지날 때 그 흐름을 갖다 조절하는 그런 그 구조물을 밸브라 그래요. 그런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그 승모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트랄 밸브 아니면은 이천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승모판이 있고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삼천판이 있어요. 그 밸브 그 이천판, 삼천판 나누는 거 뭐냐면은 그 밸브를 그 형성하는 막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그 삼천판은 따라서 삼천판은 밸브의 막이 3개로 돼 있고 승모판 즉 이천판은 막이 2개로 돼 있어요. 이 밸브 그 심방과 심실 나누는 밸브 외에 대동맥으로 나가는 그 대동맥으로 나가는 그 입구에도 밸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대동맥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그 폐동맥으로 나가는 데도 밸브가 있는데 이것을 폐동맥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심장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보통들 이 밸브의 어떤 여닫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 심음을 들을 때 정상 던넙 이렇게 우리 쿵딱쿵딱 하듯이 던넙 이렇게 그 청진기 들으면 그런 소리가 나는데요.
그때 이 어떤 밸브에 이상이 있는지를 갖다가 청진하기 위해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대동맥판은 요 부위, 그 좌측에 약간 견갑골 바로 아래, 그리고 펄모나리 밸브는 그 바로 앞쪽으로, 그 다음에 미트럴 밸브 이천파는 좀 오른쪽 아래쪽으로, 그리고 그 삼천판 트리커스피드 밸브는 우측에 그 좀 아래쪽으로, 여기를 청진기 심음 들을 때 뭘 쓴다 그랬죠? 벨을 쓴다 그랬어요. 다이아프람이 아니라 벨 가지고 그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청진기를 대면은 정상적인 여닫음이라든지 어떤 그 밸브 이상이 있을 때 그걸 갖다 심잡음이라 그러는데, 덧넙 그러는데, 심잡음이 있을 때는 드르륵 드르륵 소는 소리도 나고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요. 근데 하여튼 그 덧넙 사이에 덧넙 할 때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심장의 심잡음이 있는지 우리가 청진기를 통해서 심음을 청취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덧넙 그런데 럽덥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쿵탁쿵탁 그걸 갖다가 그 심음 소리인데, 그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됐다, 수축했다 이완됐다 할 때 이제 그 혈액이, 심장도 하나의 큰 혈관이거든요. 그 혈액이 이동할 때 나는 그런 소리인데, 그 수축기 시작해서 승모판과 미트랄 밸브죠. 자심실과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 그리고 삼천판은 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이게 닫히고 심장이 수축할 때 나는 소리가 S1 럽이란 소리고요. 이게 한 0.1초 정도 소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수축기 끝에 가서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이 패스될 때 나오는 소리가 럽 소리인데, 이게 한 0.3초 소리래요. 그래갖고 둘 다 합쳐서 0.4초 정도인데, 요게 럽덥 0.4초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 심박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마기 이상으로 정상 심음과는 다른 소리, 갖다가 소리 난다 그랬었죠. 그 심잡음이라는데, 이 잡음은 세기에 따라서, 잡음의 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그 심장 청진하고선 심잡음이 어디서 들렸다 했을 때는 진짜 어디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 찍어야 되죠. 심전도라는 또 기기를 통해서 심전도를 측정해야 되고,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의 어느 부위, 어느 판막이 이상인지를 우리가 검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흉부 청진하는 데 있어서, 신체 검사하는 데서 심음 들어보는 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생물 배우신 분들 계시고 또 안 배우신 분 계시죠? 근데 이거 초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배우셨을 텐데, 심장에 우리 혈액순환은 그 폐순환과 체순환이 있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해부 생리학 시간에, 그리고 내과 시간에, 그리고 외과 시간에 이게 계속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한번 더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폐순환이라 하면 전신을 돌고 온 피가 전신에 돌고 오니까 산소가 적은 피겠죠. 우심실로 들어왔다가 우심봉으로 내려와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요. 파란색 화살표 따라가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에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왔다가 폐동맥을 따라서 좌우 폐로 가죠. 가서 좌우 폐에서는 결국 폐 끝에까지 가서
그 폐포에 가서 우리가 그 산소를 갖다 충분히 얻어가지고 그, 그 다시 이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맥, 동맥 할 때 그 정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를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를 갖다 정맥이라 그러고 그 심장에서 나가는 피를 갖다 동맥이라 그래요. 심장에서 멀어진 쪽으로 가는 거를 동맥, 그 심장으로 오는 피를 정맥 그래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전신을 돌고 돌아서 그 전대동맥이나 후대정맥을 통해서 그 우심방으로 들어왔던 피가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으로 따라서 폐동맥 파란색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좌우 폐로 가는데요. 좌우 폐로 가서는 끝에 가서는 폐포에서 산소를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돼서 그 산소가 많은 피가 되는데 그 이 피가 다시 심장으로 와요. 심장으로 오니까 그 정맥이 되겠죠. 심장으로 그 오니까 그 폐정맥이 우리 심장으로 와서 그 자심방을 통해서 자심실로 내려왔다가 대동맥을 통해서 대동맥을 따라서 우리가 전신으로 돌아가요. 그랬을 때 그 우심방에서 폐동맥으로 갔다가 폐포에서 산소 교환하고 그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실로 오는 요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폐순환이라고 그래요. 자, 폐순환을 알아봤고요. 그 전신을 도는 혈액이 전신을 도는 체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순환을 마치고 산소가 충만한 그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왔다가 자심실로 내려오고 승모판을 지나서 자심실로 내려왔다가 그 대동맥판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넘어가죠. 흘러가죠. 대동맥에 나온 피는 한 가지는 머리 쪽으로 또 한 가지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심장에서 나온 피가 머리로도 올라가고 머리로 가는 길에 앞다리도 가고 머리로도 올라가고요. 그 뒤로 내려가서 그 복강내에 있는 장기들한테 그 혈액을 공급하고 또 뒷다리로 내려가죠. 그 그림이 맨 오른쪽에 있는 대동맥 그 자심실을 통해 에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을 통해서 앞다리로 또 올라가는 한 가지 올라가고요. 머리 쪽에 갔다가 그 말초 혈관에 가서 또 그 동맥이 정맥으로 바뀌고 그 다시 심장으로 오는 그런 정맥을 큰 정맥을 전대정맥 그리고 대동맥이 그 밑으로 그 꼬리 쪽으로 내려가서 그 내부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고 또 신장이라든지 창자, 간 이런 데 혈액을 공급하고 그 정맥으로 바뀌었다가 후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일부는 뒷다리 쪽으로 가서 그 대퇴동맥을 통해서 뒷다리로 내려가죠. 그래서 복대정맥으로 됐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후대정맥을 통해서 그 우심방으로 들어가요. 이런 혈액 그 흐름을 우리가 체순환이라고 그래요. 좀 더 자세한 그 얘기는 우리 동물간호학 시간에 아마 해부학 또는 생리학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때 굵은 혈관 가운데 그림은 그 체순환에 있어서의 굵은 그 혈관을 갖다가 그 표시해 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외우고 계시면은 기억해 두시면은 해부학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통별 신체검사 10번째 복부에 대한 신체검사입니다. 복부 팽만 대칭성을 외관상으로 망진하는 거죠. 외관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 복부 전체를 갖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방에서 또 후방으로 촉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체 검사할 때 앉거나 누워 있지 않고 서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맨 앞에 보시면은 우리 위가 있어요. 근데 위는 간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만져지지 않고 뭐 많이 먹었을 때 위가 좀 촉진되긴 해요. 그리고 간도 우리 갈비뼈 안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잘 만져지지는 않아요. 비장 중앙에 있는데 복부 중앙에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프린이 비장이에요. 비장 만져지지 않아요. 장간막에 임파절이 있어요. 장을 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을 이렇게 싸고 있는 장간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임파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상적일 때는 만져지지 않아요. 근데 그 임파 육종, 그러니까 그 임프노드에 육종이 있을 때 만져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음,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척추뼈 위쪽으로 앞쪽으로 그 키드니 신장이 있는데 신장도 깊숙이 있다 보니까 만져지지 않아요. 근데 고양이라든지 그 마른 그 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개 마른 개인 경우에는 이 콩팥 만질 수 있는데 뭐 잘 만져야 돼서 부드럽게 만져 봐야 되죠. 그 장은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는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는 6등분 해놨는데요. 중간쯤에 이제 창자들이 만져져요. 근데 그 살이 많이 쪘다, 비만이다 이런 애들은 장 안 만져지죠. 지방만 만져지니까. 근데 그 마른 고양이라든지 살찌지 않은 고양이라든지 개에서는 이 장이 만져지는데 그 장 하나 음, 그 장벽이 두터워져 있는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가스가 차 있는지 만지면 뽀글뽀글 나는 게 손으로 느껴져요. 그 이물질이 있는지 응어리가 있는지 응어리가 있다면은 뭐 뒤에 큰 창자에서 만졌을 때는 응가일 경우가 많죠. 살짝 눌러보면은 응가일 때는 이게 눌러져요. 부드러워가지고 방광은 잘 만져지지 않는데 촉진되지 않는데 오줌이 차있으면 만져지겠죠. 방광 굉장히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수술할 때 그 고양이들 수술하고 그럴 때 그 방광을 갖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짜져갖고 오줌을 누이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수술하기 전에 전처치로서 방광 비우기 하는데 후복부 중앙에서 만져지고요. 정상적인 자궁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임신하게 되면 자궁이 커지죠. 자궁이 만져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 그 수컷의 그 생식 기관인 전립선이라고 있는데요. 전립선은 방광 뒤에 그 요도를 갖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만져질 수도 있지만은 골반강 내에 있기 때문에 만지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복부 촉진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 복강 내에 있는 간, 뭐 그 소장, 스프린, 비장, 위 이런 것들은 들이 있지만은 그 간하고 위는 그 우리 갈비뼈로 이렇게 쌓여 있어 갖고 만지기 쉽지 않고요. 만질 수 있는 게 그 창자하고 직장 그리고 그 방광 정도 만질 수 있는데요. 큰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촉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그 고양이나 작은 강아지인 경우에는 한 손으로도 이렇게 만질 수는 있어요. 많이 훈련이 돼야죠. 복부에 대한 신체 검사에서 이건 복부인지 뭐든지 좀 애매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봤는데요. 개나 고양이한테는 항문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배변을 갖다가 용이하게 여기 이 항문낭이라는 데는 이제 거기서 분비선이 있어가지고 액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똥꼬 옆으로 4시 그에서 8시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이 관을 통해서 개구가 하는 구멍이 열려 있는데요. 그 똥 쌀 때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응가할 때 변이 이 항문낭을 갖다가 항문낭 위치 보이시나요? 항문낭을 눌러서 그 액체가 나오고 그래서 배변을 쉽게 배변 활동을 돕는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항문낭에서 나오는 액체 냄새가 좀 나요. 그리고 특히 또 항문낭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죠. 그래서 그 취선, 그 냄새를 풍기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런 항문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이 개나 고양이, 개가 특히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 먹다 보니까 이걸 짜주지, 응가가 짜주지, 변이 물러가지고 짜주지를 못해요. 배변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항문낭이 막혀가지고 이 배액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저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 개는, 참, 깨끗해갖고, 응가 본 다음에 이렇게 썰매타듯이 엉덩이를 닦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항문낭에 염증이 있어 가려워서 평소엔 잘 모르다가 응가할 때, 똥꼬에 이상이 있네. 알고선 끌고 다녀요. 바닥에 깔고 끌고 다녀요. 이런 증상 보이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그 하여튼, 정상적으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항문 그 좌우로 그 항문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기에는 이제 분비선 그러니까 분비물을 만드는 그런 막으로 돼 있고 안쪽은 그래서 분비물을 계속 만드는데 어떤 이유로 거기가 막혔다. 그 플러그랄까 찌꺼기들은 갖다 뭐 막혀가지고 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 보이는 건데 오른쪽 중간에 그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막히고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데 막히다 보니까 퉁퉁 부어요. 붓고 염증 생기다 보니까 저렇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체 검사할 때 항문낭이 부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항문낭 짜는 방법을 오른쪽 밑에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집에서는 오른쪽 아래 맨 우측 그림처럼 그 꼬리를 살짝 들면은 그 똥꼬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 항문낭 개구부가 앞으로 조금 밀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휴지 대고선 이 항문낭 애기 냄새 많이 난다 그랬죠? 휴지를 대고선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훑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 굉장히 힘을 줘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힘주지 않고 우리 포도 먹을 때 포도 이렇게 살짝 눌러서 껍질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그, 그 알갱이가 껍질 밖으로 쏙 튀어나오죠. 그 정도 힘 가지고 누르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눌렀는데도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이 항문낭 그 덕트가 그 뭔가에 막혔던 거고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은 안에서 터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오른쪽 아래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꼬리 살짝 올리고 그 라텍스 글로브 낀 다음에 손가락을 한 똥꼬에 집어넣어서 하나하나씩 훑어내는 거예요. 예.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렇게 훑어내서 짜는 게 오른쪽 그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짜는 것보다는 좀 안전해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외과적인 조치가 필요하지요.